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연준의 매파적 동결과 반도체 급락, 그리고 다시 불붙은 중동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젯밤 시장의 진짜 사건은 금리 동결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에 5.33% 무너졌습니다. 7월 한 달로 보면 19%,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월간 성적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자산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다우는 2.19%, 나스닥은 1.74%, S&P 500은 1.52%, 러셀 2000은 1.6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33%로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원인은 FOMC였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5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문제는 동결의 내용이었습니다. 12명 중 3명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3명이 같은 방향으로 반대한 건 2016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케빈 워시 의장은 물가 목표 2%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장은 이걸 완화 신호가 아니라 고금리를 오래 끌고 가겠다는 예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채권 시장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에 민감한 2년물은 4베이시스 포인트 내려 4.24%, 반면 30년물은 12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해 5.1%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0년물도 4.67%로 올랐습니다. 짧은 금리는 내리고 긴 금리는 오르는 이른바 커브 스티프닝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은 안심하지만 먼 미래의 물가는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 금리가 오르면 먼 미래의 이익을 미리 당겨서 평가받던 성장주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여기에 중동이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요르단 주둔 미 공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하고 미국과 사우디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자 국제 유가가 튀어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7.9% 급등해 배럴당 90.74달러, 서부텍사스 산원유는 6.6% 올라 84.4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그러면 다시 장기금리가 오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어제의 최대 사건, 메모리로 가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 눈높이를 밑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내년 설비 투자를 50% 늘려 약 44조 8천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은 이걸 성장 신호가 아니라 공급 과잉과 업황 정점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기다렸던 주주 환원 언급도 없었습니다. 본주는 장 초반 6% 넘게 오르다가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청산이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에 장중 18% 넘게 급락한 뒤 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쪽 여파는 더 컸습니다. 마이크론은 10.07% 폭락했습니다. 업황 불안에 더해 최고 경영자가 약 3천만 달러 규모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이미 공시된 내용이지만 최근 6개월간 경영진의 매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심리를 더 얼렸습니다. 낸드 비중이 높은 샌디스크도 7.32%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하드디스크 중심의 시게이트는 사상 최고 수준의 마진을 제시하며 2.29% 홀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3.5%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와 디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메모리 비용이 시스템 원가의 약 29%까지 올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목표는 20%였습니다. 차세대 베랄 루빈 플랫폼에서 중앙처리 장치용 디램 탑재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시장은 당장의 수요 감소보다 인공지능 투자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반응했습니다. AMD는 5.51%, 인텔은 5.08% 밀렸고 퀄컴은 실적 발표 후 다음 분기 전망이 예상을 밑돌아 시간 외에서 4%대 하락했습니다. 장비주는 더 처참했습니다. KLA는 예상을 웃돈 실적과 내년 시장 전망 상향에도 당기 전망을 신중하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10.8% 급락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8.4%, 암은 8.11%, 랩리서치는 6.4%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좋은 실적보다 조심스러운 한마디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소프트웨어로 갔습니다. 어도비는 인공지능 영상기업 인수건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가 반독점 심사 조기 종료를 통지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거쳐 5.72% 급등했습니다. 서비스나우는 4.65%, 세일즈포스는 3.79% 올랐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이 소프트웨어와 경기방어로 이동하는 순환매가 뚜렷했습니다. 빅테크에서는 알파벳만 0.95% 상승했고 시간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호조로
3%대 상승, 메타는 향후 전망 부진의 6%대 하락 중입니다. 기타 자산도 짓겠습니다. 금 현물은 온스당 4,076.41달러로 1.2% 올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3명이 모두 연준 이사가 아닌 지역연은 총재였다는 점이 안도감을 줬습니다. 빅스는 20선 부근까지 팔에서 10% 올랐지만 공포 국면이라기보다 질서 있는 매도에 가까웠습니다. 비트코인은 64,00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고금리 장기화 해석과 이란 리스크에 되밀렸습니다. 한국 시장은 부담이 겹겹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 상장지수펀드가 4.78% 급락했고 신흥국 상장지수펀드도 2.07% 내렸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은 장중사 %대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2%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1404 16.7원. 반도체 밸류체인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메모리 조정은 곧 지수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볼 변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기 금리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에 안착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30년물 금리는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계속 압박할 겁니다. 둘째는 중동입니다. 보복과 재보복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시가와 종가가 정반대로 끝나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응은 방어적으로 가져가는 편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반등해도 그건 업황 개선이 아니라 강제 청산이 만든 되돌림일 수 있습니다. 낙폭 크기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실적과 설비 투자 계획이 시장 눈높이와 맞춰지는지를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소프트웨어와 경기 방어로 흐른 자금의 방향은 당분간 유지될 여지가 있으니 비중을 나눠 대응하시고 미국과 이란 상황 그리고 장기 금리는 매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5분 경제였습니다.